요 며칠 사이 국지성 폭우가 수도권을 강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침수차입니다. 오늘은 이 침수 차량과 관련해서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또 중고차 살 때 침수차 피하는 확실한 방법까지 침수차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 준비했으니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 외에 추가로 더 알려주실 정보들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니어 전성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요 며칠 어떠셨나요? 부디 다들 무탈하게 피해 없으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번 폭우와 관련하여 우리 동네는 이런 피해까지 있었다, 이런 상황까지 있었다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로 상황 제보 부탁드립니다. 아마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한 것들 외에 곳곳에 많은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두 큰 탈 없이 조속히 복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폭우로 인해 침수된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죠. 이번 수도권 지역을 강타한 국지성 폭우로 인해 하룻밤 사이 알려진 것만 무려 5천여 대에 달하는 차량이 침수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외제 차량도 약 1000대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하룻밤 사이의 피해량이니까 그 이후로도 지속되는 폭우 상황을 봤을 때 아마 더 많은 차량의 피해가 있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8월 9일 손해보험협회와 각 보험사의 집계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 정확히는 4,791대의 차량 침수 피해가 접수됐는데요. 이로 인한 손해액은 무려 660억가량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접수된 피해 차량만 4,791대인 거고 접수되지 않은 차량까지 합하면 아마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 보험사에서 모든 침수 차량을 다 보상해 줄까요? 당연히 그렇진 않겠죠. 그렇다면 침수차 보상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자동차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우선 자기 차량 손해담보, 즉 자차담보 특약과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즉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료 할증 없이 태풍, 홍수 등에 의한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특약보험료가 연간 10만 원 수준이다 보니 일부 가입자들은 자차 특약 가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번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 중에서도 아마 자차 특약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차량들도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자차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담보 내 단독사고 손해보상이 없는 경우에는 침수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보험료 부담 때문에 일부 가입자들의 경우 이 단독사고 담보를 빼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장마나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게 되니 이 점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장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차 담보나 단독 사고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보상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 마련인데요. 대표적으로 창문이나 선루프가 열려 있어 침수되었다면 이건 자연재해 침수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주행 중이거나 정차 중에 갑자기 물이 차올라서 비상 탈출을 하기 위해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고 대피한 경우라면 이때에는 보상이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폭우 예보가 있었는데도 위험 지역에 주차를 했거나 위험 지역에서 차를 운행했다면 이건 고의적인 사고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침수 우려가 큰 한강 둔치 같은 곳에 주차가 되어 있었다면 이런 경우는 보험사와 보상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쉽게 보상받기는 어렵다는 거죠. 또한 사고를 당한 지역이 불법 주정차 구역이라면 이에 따른 과실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차량 안 또는 트렁크에 있던 물건이 침수됐다거나 분실됐다고 해도 이건 보상받을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차 특약은 자기부담금 20%가 존재하는데요. 다행히도 침수 피해는 자연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침수로 인해 차량이 전손돼서 차를 새로 구입하셔야 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차량 전손 후 신차 구매 시에는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을 받은 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하니 만약 침수 피해로 인해 새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점 꼭 참고하셔서 세금 감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침수 피해가 발생한 차량은 보험사를 통해 폐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번 기록적인 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한 차량은 30일 내에 폐차를 하고 그렇지 않을 시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차가 침수돼서 안 그래도 속상한데 과태료 300만 원까지 납부할 수도 있다고 하니 이거 잘 봐주셔야 하는데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침수 차량이란 운행, 정차 중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에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이 불가한 차량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보험사를 통해 전손 처리 결정을 통보받고 이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폐차장으로 폐차 요청을 해야 과태료 300만 원을 물지 않는다고 하니 이 점도 함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침수 차량들이 중고 매물로 올라올까봐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참고로 보험 보상을 받은 차량이라면 침수차 조회 서비스를 통해 걸러낼 수 있지만 일부러 중고로 판매하기 위해 보험 보상을 받지 않은 차량이라면 멀쩡한 차량으로 둔갑하고 중고차 시장에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량들을 진짜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요즘 신차 구매하려면 1년 넘게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라 요즘 중고차의 인기가 높은 상황인데 혹시라도 중고 차량이 매물로 나올까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침수차 중고 매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거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악의적으로 침수 흔적을 싹 없애고 감춘 다음 침수차를 판매하는 경우 일반 소비자들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침수차 확인하는 방법 7가지. 일단 이 7가지는 기본으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안전벨트인데요. 전 좌석의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보셔야 합니다. 만약 안전벨트 가장 안쪽에 오염된 부분이 있다면 이건 침수차였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육안으로 봤을 때 아주 깔끔한데 만약 세제 냄새가 난다거나 안전벨트를 새 것으로 교환한 흔적이 있다면 이건 침수차인 걸 감추려고 한 행위일 수 있으니 이 점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에어컨입니다. 창문을 모두 닫은 후에 에어컨을 작동시켜서 혹시 악취가 나지는 않은지 냄새를 맡아보셔야 하는데요. 침수차의 경우 건조를 했다고 해도 악취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단 차에 타자마자 차에서 특유의 습한 냄새, 곰팡이 냄새와 같은 퀴퀴한 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고 꼭 에어컨도 작동시켜서 악취가 나지 않는지 냄새를 잘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퓨즈박스입니다. 엔진룸에 있는 퓨즈박스가 완전 새 것이라면 이것도 침수를 의심해 볼 수 있는 흔적이라고 하는데요. 왜냐? 퓨즈박스는 침수가 됐다면 고장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새 것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특히 퓨즈박스를 고정하는 볼트나 배선을 잘 확인하셔서 차량에 비해 너무 새 것이다 싶은 생각이 드신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바로 시트 아랫부분입니다. 침수 흔적이 남기 쉬운 부분이 바로 시트 아랫부분인데요. 왜냐? 일단 구석진 곳에 있고 공기도 잘 통하지 않아 잘 마르지 않고 얼룩지기가 쉽기 때문인데요. 특히 곰팡이나 흙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 시트 아랫부분 안쪽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시트에 있는 철 부품에 녹이 슬어 있다면 이것도 의심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연료구인데요. 연료 주입구 근처에 오염물질이 있다든가 녹이 쓴 흔적이 있다면 침수차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외부 램프, 실내 등인데요. 이곳에 습기가 차 있다면 침수차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일곱 번째는 카히스토리 조회입니다.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이력 정보 서비스 카히스토리를 조회하는 건데요. 차 번호나 차대 번호를 입력하면 침수차 조회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은 침수 차량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중고로 판매하기 위해 보상받지 않고 내놓은 물건들은 조회해도 나오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7가지 포인트들은 꼭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혹시
혹시 모를 침수 차량 매물을 꼭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침수 차량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알려드렸는데요. 다들 큰 피해 없이 안전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